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볼 종목 파두인데요.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란이자 주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이름, 바로 파두입니다. 상장 직후 터졌던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죠.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바닥권에 있던 파두가 심상치 않은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HBM만큼 중요한 게 고용량 SSD라는 뉴스가 쏟아지자마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지금의 반도는 과거의 악명을 씻어낼 진짜 턴 어라운드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는 불나방 같은 함정일까요? 뉴스를 따라가면 늦습니다. 돈의 움직임과 확인된 사실을 먼저 봐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 파두가 목숨 걸고 매달려온 이 SSD 컨트롤러가 현재 왜 빅테크 시장에서 필수가 되었는지. 두 번째, 상장 논란 이후 회사가 실제로 확보한 글로벌 고객사와 실제 수주 잔고의 실체는 무엇인지. 세 번째, 여전히 고점에 물려있는 피눈물 흘리는 보유자분들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 잡아야 할 냉정한 가격 기준은 어디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를 여러분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를 묶어서 고성능 장치인 SSD로 만들 테요. 이 데이터를 어디에 넣고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할지 제어해주는 두뇌 칩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예요, 여러분들. 주요 사업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서버 업체의 제품 공급입니다. 일반 소비자용 SSD와 달리 기업용 제품 한번 채택되면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의 실적 공백으로 시장을 기반했던 이 회사가 최근 시장에서 왜 다시 대장주처럼 부각되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느냐는 점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냉정한 현실의 벽을 정확하게 구분해드리면, 시장은 파두가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완벽히 복구하여 분기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당장 찍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업황이 돌아서면 일부 샘플 매출과 초기 인도 물량이 재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 과거 시장을 실망시켰던 수준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대규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일부만 확정된 거죠. 근데 확정 계약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필요한데요. 기대감은 출발점이고 확인은 별개예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요건은 웨스턴 디지털 등 글로벌 파트너스를 통한 우회 공급이든 직전 공급이든 실제 장비에 지키는 매출 채권의 증가와 흑자 전환의 연속성이에요. 단순히 좋은 종목인지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볼 조건을 갖췄는지를 냉정하게 추적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파두가 가진 기술적 강점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자체 아키텍처 기반의 저전력 설계는 전력 소모에 극도로 민감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임이 분명해요. 대기업 계열사나 글로벌 대형 팹리스를 제외하면 이 정도 커스텀 컨트롤러를 뽑아낼 수 있는 독립 팹리스가 흔치 않다는 점이 시장 내 역할입니다. 하지만 약점 역시 치명적이에요. 이미 한 차례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 뉴스는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가 상승 시마다 쏟아지는 잠재적 매도 물량도 여러분들 굉장히 소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강점은 있지만 강점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옛 고점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보유자와 관심자는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차트적으로 봅시다. 차트적으로 보니, 자, 월봉부터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이라는 걸 잡아요. 여기는 기준이 되는 봉이 나왔죠? 어때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이 나왔어요. 그쵸? 이 기준이 되는 봉을 잡으면요. 항상 고점, 저점, 절반을 그세요. 그러면 지금 77,500원, 95,0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77,500원, 95,000원. 자, 77,500원, 95,000원 이렇게 긋시다. 이렇게 긋고 보면, 이거 뭐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얘가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얘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뭐다? 여기가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95,000원이라는 부분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보다 여기를 뚫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은 여기지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77,500원보다 꼭
손절 자꾸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정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자,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과거 높은 가격대에 몰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반등의 흥분에서 무작정 장밋빛 미래만 그리시면 안 돼요. 내 평단가가 어디느냐에 따라 대응 기준을 명확히 쪼개야 합니다. 바닥권 지지선이 확고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저항대에서 매물이 막힐 경우 재차 긴 횡보 주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맥점에서 비중을 일부 축적 및 조절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올 때까지 추미 없이 홀딩 것인지 냉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법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파도락을 남겨주시고요. 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관심자분들은 철저하게 추격 매수를 경계해야 돼요. 이미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들어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 윗골에 물려버리는 과거 주주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실린 확실한 눌림목 지지 가격대를 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지 연속성을 최소 3개월 이상 체크한 뒤 진입해도 결국 늦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대응이라든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리포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 파도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는 다 가짜예요. 이젠 돈의 흔적을 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돈의 흔적을 쫓아야 될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딱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 뉴스는 계속 쏟아지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몇 주째 조용히 사들이는 기업도 있죠. 저는 항상 이런 종목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뉴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이고요. 뉴스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뉴스가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증권사 추천 종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한 발 먼저 움직이죠. 이미 알려진 이야기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경우가 많죠.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뉴스가 아니라 다음 산업입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시장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서로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기업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왜 어떤 기업에는 돈이 몰리고 어떤 기업은 계속 소외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최근 종목을 볼 때 단순히 차트만 보지 않아요. 뉴스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대기업이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했는가? 둘째, 그 산업이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질 구조적인 변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숫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맞아요. 기관이 조용히 비중을 늘리고 있는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관심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는 기업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기업도 바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종목만 보고 무조건 따라가는 투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왜 이 기업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 변화가 이 기업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숫자와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화면에 있는 번호로 010-5885-5759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기업을 보는 이유와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목 이름보다 왜 기업을 봐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알면 다음 시장에서도 같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